안녕하십니까. 원격교육지원센터 김우기입니다. 오늘은 교육자 사용 가이드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신임 교원분들 또는 LMS가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준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는 강의 운영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강의 준비에 앞서서 권장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크롬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 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100%의 기능 중 일부분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LMS에 접속하는 방법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lms.kiu.ac.kr에 접속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학습 관리를 눌러주시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하단에 있는 온라인 학습 관리라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LMS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키움보드라는 LMS 메인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통합 로그인과 CMS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 두 곳 전부 다 로그인이 필요하지만 이때 필요한 로그인의 아이디는 인사번호와 패스워드는 포털 시스템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가집니다. 먼저 CMS를 보겠습니다. 강의 준비에 앞서서 영상을 촬영하고 그리고 그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아이디는 인사번호, 그리고 비밀번호는 포털 시스템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왼쪽에 있는 앱스퀘어라는 버튼을 누르신 다음 본인 PC의 운영체제에 맞춰서 해당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운받은 거를 실행하실 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면은 진행에 대한 과정을 겹쳐서 쭉 진행을 한 건데요. 초기 화면이 나오고 next 그리고 동의합니다. next, next, install까지 완료를 하시면 바탕화면에 에버렉이라는 이 아이콘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기 전에 스피커 또는 이어폰이 PC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작동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어플라이를 하시면은 설치에 조금 더 용이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 권한 인증에 들어왔을 때 커먼즈 사용자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세 번째 팝업창이 뜹니다. 기관명 또는 학교를 선택하실 때 경일대학교를 체크해 주시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자동 로그인 사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PC나 환경에서는 자동 로그인을 체크해 주시는 게 편의상 조금 더 도움이 되십니다. 만약 체크를 해제를 하셨을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팝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사번호가 아이디고 포털 시스템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눌러주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오디오만 사용하기라는 버튼이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는 비디오 사용하기로 변경을 해주셔서 우측 상단에 보이는 제 얼굴과 같이 이렇게 아이콘이 뜰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비디오 사용하기입니다. 이 비디오 사용하기를 활성화를 눌러주시고 장치 설정하기를 눌러주십니다. 장치 설정하기를 누르셨을 때 지금 입력되고 있는 비디오 그리고 마이크 이렇게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카메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난 이 노트북의 카메라 말고 웹캠을 별도로 사용하겠다, 아니면은 카메라를 별도로 사용하겠다 하실 때 여기 항목을 눌러서 웹캠이나 카메라를 선택을 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비디오 모양이 있습니다. 비디오 모양은 사각형과 원형 두 가지의 버전이 있는데요. 원형 같은 경우에는 뒷배경이 조금 덜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고, 사각형의 경우 전체 프레임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각형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카메라를 이렇게 놔둬두시고 칠판을 뒤에 놔두신 다음 이렇게 필기를 하실 때 사각형을 많이 사용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원형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앉아서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유용한데, 대체로 뒤쪽에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가려질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PC 사운드 녹음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는 PC 사운드가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버렉으로 촬영을 하실 때는 PC 사운드가 녹음되는 점 참고하셔서 외부 자료들을 사용하실 때 녹음이 되는 점 참고하셔서 교육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치 설정하기를 봤었고 두 번째인 프로필 설정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프로필 설정하기를 봤을 때 비트레이트와 프레임 수를 최소한으로 바꿔주셔야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영상이 하나 둘씩 계속 쌓이게 될 텐데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용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수님들께는 100GB라는 용량을 할당을 해드리지만 그 용량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전에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트레이트를 최소값, 프레임 수를 최소값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녹화에 들어갈 때 초기 화면에서 대체로 많이 사용하시는 파워포인트 녹화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는 란이 뜨고요. 관련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주십니다. 그럼 이런 화면을 처음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참고하셔서 녹화에 진행하실 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체로 F8번은 녹화 시작 그리고 일시정지, F9번은 녹화 종료. 여기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글씨체, 글을 쓸 수 있는 기능이 판서입니다. 이 판서 기능은 키보드에 ESC 바로 밑에 있는 물결 모양 키보드를 누르시면은 마우스에서 판서로, 판서에서 마우스로 변화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잘못 적었을 때 이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Shift 2를 눌렀을 때 지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외우셨다 싶으면은 그냥 체크하시고 닫기를 눌러주시면은 이 화면은 다음부터 안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녹화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F8번을 눌렀을 때 녹화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3, 2, 1이라는 카운터 후에 녹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판서의 색깔이 빨간색인데 마음에 들지 않다,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또는 분 모양으로 하고 싶다, 굵기를 조금 더 얇게 굵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있는 이 판서 도구 펼치기를 누르셔서 형광펜, 노란색, 굵기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판서를 하실 때는 펜으로 바꾸고 파란색으로 바꾸고 굵기를 적당하게 바꿔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녹화가 종료가 되셨을 때는 첫 번째 팝업창이 이렇게 뜹니다. 이 팝업창에서는 두 가지 경로의 LMS 업로드 진행 방향이 잡히는데요. 첫 번째는 커먼즈 등록입니다. 이 화면에서 커먼즈 등록하기를 바로 누르시게 되면은 두 번째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는 제목을 설정하셔서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은 업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 서버 트래픽이 높아져서 업로드 실패를 하셨을 경우에 저장된 폴더 열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녹화를 진행하셨던 이 영상의 원본이 컴퓨터 안에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크린이라는 파일을 복사를 하셔서 바탕화면으로 꺼내주십니다. 바탕화면에 꺼내주셨을 때 처음에 키움보드에서 들어갔었던 CMS로 들어가시면 컨텐츠 등록이라는 란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컨텐츠 등록이라는 부분을 누르셔서 컨텐츠 파일 업로드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강의 녹화 컨텐츠를 누르고 폴더를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은 바탕화면에 뺐었던 그 영상을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열기를 누르시고 강의 녹화 컨텐츠 업로드까지 눌러주시면은 방금 봤었던 그 팝업 창의 모습이 웹상에서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목을 변경해서 완료까지 눌러주신다면 영상 업로드는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교수님께서 과제나 아니면 또 다른 첨부 파일 같은 것들을 활용하실 때 왼쪽에 문서 업로드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신 다음 열기를 눌러주신 다음 제목 변경 완료를 누르시는 것을 추후에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LMS로 돌아와서 업로드된 영상을 LMS에 탑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요. 여기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인사번호와 포털 시스템과 동일한 비밀번호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시보드로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내강의실 바로가기라는 버튼이 생성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내강의실 바로가기를 눌러주시고
대시보드에 있으신 분들은 관련 교과목에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관련 교과목에 들어가시고 처음에 세팅을 하실 때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단락에 내비게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홈, 공지, 수업 계획서, 강의 컨텐츠, 강의 자료실, 출결 학습 현황, 열린 게시판, 문의 게시판이라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밑으로 승인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차차 진행을 하시다가 교수님께서 이 기능은 조금 더 쓰고 싶다라고 하실 때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혹시 이런 기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요 메뉴 중에서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 메뉴를 위쪽으로 올리셔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조금 익숙해지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홈, 공지, 수업 계획서, 강의 콘텐츠, 강의 자료실, 출결 학습 현황, 열린 게시판, 문의 게시판을 활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항목들은 밑으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리는 방법은 이 항목을 꾹 누르셔서 밑으로 쭉 당겨 오시면 밑으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다 완료하신 다음 저장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강의 운영입니다. 이 강의 운영을 위해서 여태까지 준비를 다 하였었는데요. 강의 운영에서는 주로 다루는 부분이 강의 컨텐츠라는 부분입니다. 이 강의 컨텐츠라는 부분이 주차 학습이고 출결이고 모든 수업은 이 강의 컨텐츠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사후 관리를 하실 때도 강의 컨텐츠에 올라가 있는 자료가 조금 더 취합하시기가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컨텐츠에서 모든 수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강의 컨텐츠에 들어오시면은 커먼즈에서 가져오기, 동영상, PDF, 파일, 소셜미디어, 웹링크, 텍스트, 과제, 퀴즈, 토론에 대한 부분을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동영상과 커먼즈 가져오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영상은 LMS에 바로 올려서 사전에 먼저 가지고 계신 동영상을 LMS에 직접 탑재를 하시는데 이 직접 탑재를 하실 때는 동영상 MP4로 변환하는 과정이 한 번 더 걸리게 됩니다. 커먼즈에서 가져오기는 이미 저희가 사전에 먼저 올렸고 MP4로 변환하는 또 다른 작업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 단계가 생략이 됩니다. 만약에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영상이 30분이다 그러면 30분만큼의 변환 대기 시간이 한 번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서버 사정에 따라서 더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커먼즈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커먼즈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팝업창이 뜹니다. 아까 저희가 봤었던 CMaker의 컨텐츠 목록 항목이 LMS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촬영했었고 업로드를 진행했었던 영상을 선택하십니다. 마우스로 누르시면 되는데 만약에 두 번째 아니면 다른 영상을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옆에 있는 체크박스를 누르시지 마시고 이 영상 제목을 눌러주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 선택을 눌러주시면은 위쪽에 관련 영상에 대한 첫 썸네일이 보이고요. 출결 체크는 무조건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는 이걸 성적에 방영하지 않겠다, 출결에 제외시키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출결 체크가 꼭 들어가야지만 추후 학생들이 출결 학습 현황에서 1주차 때 또는 2주차 때 체크가 안 돼 있을 경우 출결 전체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출결 대상에 포함을 체크를 유지해 주시고요. 학습 인정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테지만 그래도 만약에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별도로 교수님들께서 지정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열람 시작 일시와 마감 일시가 출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열람 종료 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이 이때까지 들을 수 있는 수업이고 이 이후로는 듣지 못하는 수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람 시작 일시부터 출석이 가능하고 마감 일시부터 출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각 인증 기간이라는 기간을 별도로 체크를 해주신다면은 학생은 결석이 되지 않고 지각으로 인정되는 점, 이런 설정이 다 되셨을 때 저장 및 공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과제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여기 과제, 퀴즈, 토론이라는 항목을 보셨을 겁니다. 가벼운 레포트부터 학기를 관통하는 레포트까지
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사용될 레포트까지 이 과제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제출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웹 링크를 넣어달라는 항목이 뜨실 겁니다. 이때는 아까 저희가 올렸었던 문서가 있죠. 이 문서를 누르시고 공유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요거를 컨트롤 C를 해주시면은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요 링크를 학생들이 바로 여기서 파일 다운로드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때 요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게 되고 교수님께서 내셨던 그 과제물에 대해서 양식이나 관련 자료를 학생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 첨부라는 부분이 있는데 왜 저런 링크라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냐? 링크라는 작업을 했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과제물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파일 첨부를 하게 되면 하나의 파일밖에 첨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후 파일이라는 학생들도 교수님들도 볼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노출이 됩니다. 물론 저희는 이미 사전에 내비게이션에서 이 파일이라는 항목을 안 보이게끔 숨긴 처리를 하였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이 파일이라는 항목에서 안 보이기 위해서는 이 파일 선택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보이는 텍스트 박스는 과제명을 넣는 곳입니다. 과제와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은 첨부 파일 등을 여기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일 첨부는 비추천합니다. 배점 같은 경우에는 1점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적 표시 방법은 총 5가지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평가하지 않음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음을 체크를 하였을 때는 온라인 제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을 안 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밑에 학습 인정 기간이라는 것은 이 과제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열람일시부터 그 학생들이 제출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마감일시까지 이때까지 제출을 했는 게 정상적으로 제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감 이후에 제출을 하지 않게 하겠다. 지각으로라도 받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열람 종료일시를 마감일시와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옵션 더보기라는 버튼이 별도로 보이실 겁니다. 과제 그룹, 성적 표시 방법 등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유의하실 점은 과제 그룹입니다. 여기서 과제라고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 나는 이게 출석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주차 학습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 기말로 진행을 하겠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중간 또는 기말로 변경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과제를 최종 성적에 포함하지 않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놓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출물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온라인 제출이 있고 오프라인 제출이 있는데 온라인 제출 그대로 놔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텍스트는 학생들이 과제물만 제출하는 게 조금 애매하다 아니면은 요거에 대해서 뭔가 첨삭 또는 학생들이 주석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실 때 텍스트 항목을 열어주시고요. 그 외에는 파일 업로드만 열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시면 업로드 파일 유형 제한이라는 항목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밑에 학생들이 제출할 수 있는 확장자명, 예를 들어서 PDF, MP4, HWP 형식만 제출할 수 있게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PDF를 되게 추천드립니다. 추후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은 PDF이기 때문에 PDF로 받으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여기 저희가 비활성화했었던 사용자 및 그룹이라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학생들마다 그룹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그룹을 지정을 해주고 그룹 과제임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그룹마다 과제를 내게 됩니다. 이 그룹의 대표자가 과제를 내게 되면은 만약에 5명의 인원이 있다면 이 5명이 전부 다 같은 파일이 제출된 것처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 과제를 하게 됐을 때 대표자가 업로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대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이 과제는 종료가 되었는데 몇몇 학생들이 늦게라도 제출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학생 이름을 검색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을 다시 한 번 더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하시지 말고요. 밑에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똑같은 상태가 떴을 때, 똑같은 대상 팝업이 떴을 때 여기에 전체 말고 그 학생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위쪽은 나머지 사용자, 위쪽은 그 구제 대상인 학생의 이름이 뜨겠지요. 이용 시작, 마감, 그리고 이용 종료 별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퀴즈입니다. 퀴즈를 내실 때는 저희가 단순하게 웹상에서 할 수 있는 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객관식 참거짓, 그리고 객관식 정답 다수, 목록에서 선택, 짝짓기, 이렇게가 될 수 있겠지요. 그 외에 빈칸 채우기, 그리고 숫자 답변, 수식, 장문, 파일 업로드, 텍스트, 물론 텍스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형식 중에 설명을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텍스트를 정답을 하게 되면은 1 더하기 1은 2 라는 정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2로 설정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채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이 2를 적고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은 오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빈칸 채우기로 만약에 퀴즈를 내고 싶으시다면은 최대한 그 학생들이 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 정답일 때 애플, 소문자 애플, 대문자 애플,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 애플, 아니면은 순서가 섞여 있는 소대문자 애플 등등 모든 경우의 수를 적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나 복수 빈칸 채우기를 하실 때는 별도의 채점이 들어가야 하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정답 다수 같은 경우에 5개의 문항이 있었을 때 1번, 4번이 정답인데 학생이 1번은 체크하고 5번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학생은 1점짜리 문제에서 0.5점의 배점을 받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는 전체적인 설정은 과제와 비슷합니다. 퀴즈명이 있고요. 텍스트 박스가 있고요. 퀴즈 유형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 퀴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염습용, 평가용, 미평가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기왕이면은 평가용으로 하셔야 됩니다. 미평가 설문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1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다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미평가 설문은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은 평가형 퀴즈 또는 평가형 설문을 선택하셔서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좋죠. 과제 그룹은 아까 과제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학습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하단에 있는 옵션에 대해서 답변 순서 섞기, 시간 제한, 제시도 허용, 답변 표시 방식 등등은 교수님들께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퀴즈 한 번에 한 문제만 표시하는 것, 그리고 퀴즈 제한, 할당 등등은 추후 제가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한 문제만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만약에 10개의 문제 중에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를 풀었는데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을 잠궈버리는 겁니다. 1번 문제를 풀고 2번 문제를 갔는데 1번 문제 다시 풀어야지 1번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옵션이죠. 그리고 토론입니다. 토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출
출제를 하기에 되게 수월합니다. 토론명이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 다룰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가 있고 관련 첨부 파일이 있는데 이 첨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텍스트 파일에 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첨부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외 하단에 있는 성적 방해 포함 무조건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룹 토론인지 배점은 얼마인지 성적 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웬만하면 토론에서 있어서만큼은 완료, 미완료를 추천드립니다. 과제로 할 수 있는 건지 피어 리뷰인지 할당인지 등등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과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학습을 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어 리뷰에 대한 질문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피어 리뷰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한 학기 1년이 쌓였을 때 그 중에 참고할 만한 답변들이 있을 겁니다. 교수님의 답변일 수도 있고요. 학생의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토론 참여 댓글이 될 수도 있죠. 이거를 다음 학생들이 참고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 하신다 하면은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누적이 계속 됐을 때는 약간 참고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수 있겠지만 처음 사용하실 때는 큰 의미가 없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할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 시작 시간, 마감 시간, 이용 종료 시간을 따로 설정해 주시고요. 설정하실 수가 있고 대상에서 특정 학생을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LMS에 대해서 큰 골자를 쭉쭉 짚어봤는데요. 그 외에 조금 더 궁금하신 거나 혹시 이런 기능 있나요? 아니면은 난 이런 기능을 좀 더 활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원격교육지원센터에 김호교 선생님께 연락을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기 초나 아니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학기가 끝났을 때에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전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조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쪽에 전화가 오면은 저는 항상 그 전화가 왔었다는 기록들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콜백을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한번 전화하고 전화가 안 됐다 그러면은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몇 시간이 됐든 무조건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4342번입니다. 434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 번호, 핸드폰 번호로 바로 전화가 될 겁니다. 이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저한테 전화 주셔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이번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제 안내 영상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기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좀 더 대면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